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우리 MC로 새로운 분이 오셨습니다. 허송연 클라라님. 네. 네. 오늘 MC로 처음 오셨는데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쪽 카메라 보면서 하면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허송연 클라라라고 합니다. 초대받아서 여기 MC를 왔는데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과 만나면 좋겠네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하는 거 봐서.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네. 김태현 교수님, 지난번에 미술치료편에 출연하셔서 정말 그 예술이 사람들에게 주는 어떤 치유의 어떤 능력, 그리고 많은 또 그 치유받은 또 소중한 그런 이야기도 들려주셨는데요. 처음 시청하는 분들을 위해서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창의과학대학교 미술치료대학원 교수 김태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주제가 네. 초록색의 치유입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말씀을 나눠주실지 궁금하고 기대되는데, 네, 초록색의 치유. 네. 이 주제에 대해서 좀 설명 네. 부탁드릴게요. 조금 고민을 했어요. 네. 색상으로 말씀드려야 할지, 자연이라는 것으로 네. 말씀드려야 할지. 그런데 고민이 될 땐 두 개 다 하는 게 맞는 것 네.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오늘은 초록색이 가지고 있는 어떤 치유적인 측면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초록색 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정말로 어떤 자연에 대한 이야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자연, 그리고 또 내 마음에 또 한 폭의 어떤 정원이 있다면 어떤 네. 모습인지 그런 이야기까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음. 오늘 의상도 네. 특별히 네. 네. 이 색깔은 어떻게 심리적인 상태가 어때 보이나요, 교수님? 네. 아주 밝고 맑고 기대감에 많은 심리 상태를 보이고요. 네. 너무 사랑스럽게 잘 어울리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아마 잠깐 짧게 말씀드리면 초록색 하면 네. 각자 시청자분들이 떠오르는 색상이 좀 굉장히 스펙트럼이 그렇죠. 다양할 거예요. 맞아요. 클라라 자매님이 입으신 저 색깔도 초록색의 영역에 들어가지만 어떤 분들은 굉장히 짙고 그 숲이 아주 우거진 곳에 있는 어떤 초록빛을 떠올리실 수도 있고요. 네. 그런 어떤 다양한 이야기들을 오늘은 나눠보게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하늘 아래 같은 색깔은 없다. 이게 딱 떠오르면서 네. 사람들도 뭔가 다 그렇겠죠? 색깔처럼? 네, 그렇죠. 네. 네. 클라라 씨 이제 연두색이잖아요. 네. 연두색은 약간 어린 잎의 색이 있기 때문에 네. 청년이시고 네. 네, 아주 화사한 네. 그리고 어떤 생동감이 넘치는 아주 네. 예쁜 옷을 잘 골라 입고 오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신부님 가장 좋아하는 색깔이 어떤 색깔이세요? 연두색이요. 취향 저격!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오늘 방송 주제가 초록색에 관련된 거잖아요. 근데 보통 초록색이라고 하면 딱 저는 떠오르는 게 채소, 그리고 진짜 숲, 네. 그리고 편안함을 준다고 네. 많이 알고 있고 네. 또 의사 선생님들의 수술복도 네. 초록색이고 네. 그것도 맞습니다. 뭔가 미술 치료와 관련이 있는지 궁금해요. 네, 미술 치료와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리기보다 그냥 색깔, 초록색이 어떤 기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초록색 하면 차가운가요? 따뜻한가요? 온수는 빨강이고 냉수는 파랑인데요. 혹은 뭐 되게 따뜻한 빛을 나타낼 땐 노랑으로 네. 그림을 네. 그리기도 하는데요. 근데 초록은 따뜻한 색인가요? 차가운 색인가요? 그게 좀 애매하긴 한데 네, 그러니까 날씨에 따라서 네. 네, 초록이 반짝반짝 할 때 거릴 굉장히 따뜻하게 때, 네, 그런 느껴지고 느낌이 있죠. 근데 추운 네. 날씨에는 네. 좀 이렇게 차갑게 느껴지기도 네. 하고요. 네. 그 초록색은 굉장히 중간색이에요. 네. 그래서 파란색하고 차가운 파랑과 따뜻한 노랑이 섞여서 만들어진 색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간 색깔이고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거죠. 스펙트럼이. 네. 노랑이 많이 섞인 색깔도 있고 네. 또 노랑이 아주 조금 아예 아주 조금만 섞여가지고 청록색 빛이 나는 초록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병원 장면에서 보통 쓰는 경우는 수술하시는 많은 분들이 장기를 내려다 볼 때 굉장히 계속 빨간색을 보게 되잖아요. 계속 지속적으로 장기간 빨간색을 보시고 난 다음에 주로 병원 색깔은 병명이 흰색이죠. 네. 이렇게 봤을 때 흰색을 봤을 때 의료진이 잔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보색 반응을 일으켜서 많은 사고가 나곤 했답니다. 그래서 의료진들의 옷은 빨간색의 보색인
초록색을 입게 함으로써 눈의 어떤 그 피로도를 덜하게 하는 거 하나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그것도 있어요. 피가 튀었을 때 만약에 흰색이 튀면 굉장히 그건 공포스러운 네. 장면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초록색의 핏방울이 튀면은 그냥 밤색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정말로 어떤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의료 장면에서도 초록색은 그런 안정된 어떤 색깔로 사용할 수 있죠. 또 저희 학교에서 칠판도 초록색이었고요. 네. 요즘은 화이트보드겠지만 보색이 어떤 건지 조금 설명을 해주실 네. 수 있나요? 네. 보색은 반대색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색상환이라는 건 들어보셨을까요? 빨주노초, 파남보, 파랑 다시 시작해서 이렇게 그 색깔이 조금씩 전체적으로 색깔의 다양함을 보여주는 360도 이런 컬러가 있는데요. 보색이라는 거는 이쪽에 초록색이 있을 때 완전히 180도로 그걸 갈랐을 때 반대쪽에 있는 색상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도 조금은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정확하게는 네. 오늘 처음 알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근에 이제 정원치유라는 말도 네. 있고요. 또 원예치유, 네. 숲치유. 네. 그러니까 오늘 주제가 다 연관이 된다고 네.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네. 자연 속에서 네. 마음의 안정, 치유 이런 것이 그러니까 미술 치료도 지난번에는 그야말로 그림을 갖고 네.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원예나 정원 이런 것과 연결이 되어 있나요? 네, 요즘에는 사실 저는 원예 치료사도 아니고 네. 정원을 활용한 어떤 치료를 제공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네. 미술 치료사이기는 하지만 미술 치료에서 사용하는 많은 어떤 재료들은 자연에서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아하. 장점 때문에 네. 그리고 미술 치료라는 어떤 그 안전하지만 따뜻하지만 그런 어떤 실내의 공간보다 바깥으로 나갔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네. 어떤 정말 자연적인 향기 네. 그리고 호흡할 때 편안한 거 특히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고 맞아요. 실내보다는 거리를 두고 정말 숲속에 가서 이렇게 호흡하는 것들을 훨씬 더 선호하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원예 치료도 사실은 실제로 환자들에게 굉장히 각광받는 치료이기도 하고 숲 치료 뭐 또 정원을 가꾸는 어떤 것들이 모두 일상생활에 또 특히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치유적인 것 같은데요.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조금 다뤄볼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해서 우리가 어떤 치유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아마도 실제로 꽃을 만지고 뭔가 그 분재를 다듬고 이런 것들이야말로 아주 몰입할 수 있고 네. 그리고 한 생명을 다루는 거잖아요. 네. 그 식물이지만 그거는 굉장히 귀한 시간이 될 거예요. 네. 하지만 그런 조건이 모두에게 주어지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미술치료 장면에서 정원 꾸미기라는 주제로 종종 진행을 합니다. 근데 정원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에 대한 이야기하고는 조금 다를 텐데요. 네. 자연하고 정원은 어떻게 다를까요? 아무래도 네, 클라라. 말씀하세요. 네. 클라라 씨. 네. 자연은 정말 그냥 자연 그대로 생긴 거고 정원은 뭔가 사람이 인공적인 힘을 가해서 네. 만든 조금 인위적인 네. 그렇죠. 그런 측면이 있겠죠. 네. 맞나요? 맞아요. 네네. 그래서 자연은 그냥 내가 돈 내지 않아도 이 빛이 나한테 오네. 그리고 그 나무에 비교해서 삶을 보다 보면 저 나무가 원할 때 비가 내려주고 혹은 원할 때 비가 내리지 않아서 목마름을 견디던 저 나무가 또 어떤 날은 비를 맞고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종종 삶을 배운다. 네. 이런 이야기들도 하는데요. 정원은 내 땅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연을 내 땅, 내 영역에 옮겨다가 내 원하는 대로 꾸밀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심리치료에서 정원이라는 주제를 사용할 때는 내 영역, 바운더리를 세우고 내 영역에 자연물을 활용해서 어떻게 꾸며줄지 그리고 또 무엇을 키울지, 네. 동물을 키울지 아니면 막 못 들어오게 덫을 놔서 아무도 어떤 동물도 못 들어오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분의 지금 상태를 조금 알아보는 그런 작업들을 진행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정원에는 주제가 있잖아요. 네. 어떤 컨셉으로 내 네. 정원을 꾸미겠다, 네. 무슨 네. 꽃을 심겠다, 네. 아니면 어떤 기하학적인 도형을 만들겠다. 네, 여기는 이런 색깔, 저기는 저런 색깔. 그런 것들을 기획하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즐거울 것 그렇죠. 같고, 뭐 창의적이고. 네. 네. 내 거니까요. 음. 그리고 내가 오늘 너무 피곤하면 자고 일어나서 내일 또 해도 되고요. 네. 지속성을 가지고 하는 작업이라는 장점도 있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처음에 계획한 것만큼 다 이루지 못해요. 그리고 계획한 맞아요. 걸 다 심다 보면
내년도가 되면 꽃들이 다 이렇게 서 있죠. 처음에는 막 이것도 신고 그 옆엔 이거 신고 이렇게 막 하는데 나중에 다음 너무 내년에 반짝반짝씩 그렇죠. 붙여서요? 그러면 아깝지만 솎아내야 되거든요. 그걸 가꿔내는 것도 사실 우리 마음에 내 땅이 생겼다고 해서 좋은 것들을 다 갖다 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 내 마음에서 거리 간격을 두고 그 하나를 잘 돌보기 위해서 뭔가 간격을 두고 주기적으로 물도 주고 그 주변을 정리해주고 이런 것들을 조금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정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 나오는 어떤 그 영국의 그 할머니의 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랜드마더. 네. 그분은 항상 당신의 마음에 정원이 있습니까? 네. 당신의 마음에 당신 마음속에 있는 정원은 지금 어떤 소리를 내고 있나요? 네. 그리고 덩쿨이 우거져 있나요? 아니면 누구나 와서 차를 마실 수 있게 늘 준비되어 있나요? 이런 이야기들의 질문을 하면서 네. 정원을 가꿔요. 네.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왜 심리치료하고 미술치료 한다고는 하고 이렇게 좋은 말은 하고 다니지만 정말 내 마음이 잘 정돈되어 있는가? 아름답게 잘 가꾸어지고 있는가? 클라라 씨가 내 정원에 들어와서 차 한 잔을 한다고 하면 내어줄 만큼의 시간적 혹은 정원의 공간적 여유가 있나? 이런 걸 돌아보면은 그러지 못한 경우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실제로 이제 뭔가 치유가 필요한 분한테 네. 이제 정원을 가꾸라고 할 때 그 실제 정원 그 땅은 어떻게 네네. 확보할 것이며 네. 그분이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 어떤 식으로 실제로 운영하나요? 네, 실제로 미술치료에서는 그거를 진짜 땅에다 그 정원에다 하는 게 아니라 캔버스에다가 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욕심이 되게 많은 분들은 제일 큰 캔버스를 달라고 하죠. 시간은 2시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계획적인 분들은 2시간 안에 어떤 재료를 활용해서 할 수 있으려면 이 정도 가져가서 해야겠다. 이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 제일 큰 거, 제일 넓은 거 그런 거 없어요? 라고 하고 쩔쩔 매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그 작업을 하는 동안에 자기의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시작부터 드러나는 네, 거네요. 그렇죠. 네. 실제로 자기 집에 좀 땅이 있는 분들은 좀 해보라고 직접 네, 그런 것도 좀 그럼요. 네, 그림만 하기엔 좀 아쉬운 네, 그런 분들은 네. 네. 아마도 그거는 정말로 정원을 꾸미는 네. 그 선생님들을 만나시면 많은 어떤 좋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근데 그게 사실 정원 꾸미는 게 참 부지런해야 되는 그렇죠. 일이고 네. 정말 그 노력해야 되는 일이란 또 말이에요. 진짜 병날 수도 있어요. 네, 일이 네, 많으면. 네. 네. 근데 그런 게 내가 욕심만 많고 막 환경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정원 꾸미기 작업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구나. 만약에 나에게 정원을 허락한다면 정말 정원이 아니라 베란다에서 넓은 어떤 화분을 하나 사서 그 화분 안에서만이라도 뭔가를 키워볼까? 맞아요. 굉장히 책임감이 또 맞아요. 어리는 네. 일이거든요, 이게. 네. 네, 그런 작업을 뭔가 깨닫게 하는 게 미술치료에서 하는 정원 그렇군요. 작업입니다. 자, 그럼 미술치료에서 하는 정원 작업의 네. 어떤 특징이라고 할까요? 거기서 뭘 보시는 거예요? 네, 재미있는 건데요. 저는 정원 작업을 할 때, 네. 특히 많이 하는 게 그 엄마들, 육아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엄마들하고 많이 작업을 해요. 대체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어머님들이 만나면은 작업에 들어가기 전까지 굉장히 그 응집력이 강해집니다. 남편 흉, 애들 키우는 거 힘든 거에 대한 얘기, 시어머니 그 힘든 얘기로 막 아주 부정적이지만 아주 열띠고 뜨겁게 이게 하나가 뭉쳐지게 되는데 사실 모든 며느리들이 다 그렇게 힘들고 모든 그 시댁들이 다 나쁘고 이렇게 양분화할 수 없는데 지금 내 상태를 보지 않고 언어로만 할 때는 자기는 굉장한 피해자처럼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런데 정원이라는 거를 가지고 잠깐 주어진 시간 동안에 여기 주어진 재료를 가지고 당신의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어떤 정원을 꾸며볼까요? 라고 했을 때 네. 그분들의 어떤 취약한 지점들이 정원에 나타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 2가지 사례만 말씀드릴게요. 한 분은 그 아이가 굉장히 많았는데 아이들 밥 챙겨, 시어머니 아파서 가야 돼, 뭐 시누이 챙겨 이게 너무 힘들다고 늘 말씀하시는 분이었는데 정원에 나무도 꽃도 없고 닭장 무슨 이렇게 동물들을 사육하는 곳들만 이렇게 지어놓으신 거예요. 네. 그리고 본인 혼자서 이거를 그
식량을 나누는 거죠. 그 사료 이렇게 어. 옮기는 그런 것들을 꾸미신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원들 중에 아니 저거를 그냥 풀어놓으면은 그냥 알아서 먹을 수도 있는 걸 왜 그렇게 혼자서 이렇게 짊어지고 사료 푸대를 짊어지고 가서 자기가 닭한테도 떠먹여줘야 되고 양들에게도 떠먹여줘야 되고 왜 그래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받더니 그분이 굉장히 흠칫 놀라시더라고요. 본인이 약간 본인을 이렇게 너무 꽉 잡고 있던 거 아닐까요?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이분은 자기 엄마한테 그런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줘야지 그게 사랑이라고 또 믿었던 분인 거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역할을 잘한다는 건 풀어놓고 원하는 것을 막 뜯어먹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둬놓고 자기가 이렇게 막 줘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런 모습들 어떤 상징적으로 좀 드러났던 그런 사례들이 본인이 있어요. 의식하지 않았지만 그런 본인의 삶의 태도가 무의식적으로 그림 안에 드러난 네, 거죠.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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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런 대화를 통해서 아 내가 네. 너무 이렇게 내가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네. 살았구나. 네, 네. 좀 이렇게 좀 풀어놓고 살아도 되겠구나. 이제 네. 이런 피드백을 받으면서 본인도 좀 깨닫는 네, 게 그렇습니다. 있는 거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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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넓은 의미로 미술 치료를 또 보자면 네. 미술 치료에서 이런 걸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그 네. 그림을 보고 이 사람의 지금 상태가 어떻구나 어떤 마음이구나 지금 이 사람이 다소 우울하구나 아니면 너무 과잉으로 자신감이 충만하시구나 뭐 이런 것들을 아. 체크하는 어떤 네. 기본적인 아. 그림 검사가 있어요. 네. 그럴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게 나무 그림 검사입니다. 네. 아. 그래서 저희가 아마도 고대에서부터 나무의 형태를 보면서 이 마을의 어떤 뭐 지혜로운 어떤 네. 신이다라고 칭하기도 했고 네. 뭐 나무와 나무가 안고 있는 어떤 형태를 보면서 이루지 못한 사랑의 어떤 안타까운 것들이 저 나무에 슬퍼요. 네. 되어 있다. 뭐 네.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나무를 보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사람의 형태를 투영하곤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나무에 대해서 네. 그 자아상을 이렇게 연결해서 보고는 하는데 네. 아마 그거를 지금 여기서 그 얘기를 해도 되는 거겠죠? 네. 이 프로그램에서 숙제를 네. 저희 MC들한테 내주신 게 있는데 네. 나무를 그려오라고 하셔가지고 네. 지난번에도 네. 뮤지컬 때 제가 그리긴 했는데 네. 유치원 때, 뭐 초등학생 때 그리고 나서 거의 네. 그림이란 걸 안 그렸는데 이거 부끄러워서 아니, 이거 보고 네. 이렇게 네. 너무 아기자기하고 뭔가 신부님이랑 닮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사실 제가 살고 있는 그 주교관 그 마당에 큰 나무들이 느티나무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도시 한가운데서 좀 숲에 사는 기분으로 이 큰 나무들 사이에서 특히 여름에는 나무잎이 많아서 이렇게 해가 네. 잘 안 들도록 그늘을 지어줘서 굉장히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나무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네. 걱정됩니다. 이걸 보고 저의 숨겨진 무슨 마음 심리 상태가 나타날까 봐. 그 그림 한 장 보고 뭔가 아닙니까? 네. 다 알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나무를 보여주시면서 신부님께서 해주신 그 말씀이에요. 네. 그 느티나무 네. 그리고 여름이지만 얘네들이 햇빛을 가려줘서 네. 시원하다. 네. 그게 아마도 신부님이 추구하는 삶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말씀인 것 같아서 괜찮았나요? 안심이 됩니다. 네. 자, 그런데 또 하나는 있습니다. 네, 뭐, 네, 또 하나. 네. 요걸 제가 잠깐 네네네. 들어봐도 될까요? 나무를 봤을 때 네. 혹시 잘려나간 부분이 있나요? 아니요? 다 유기적으로 뭔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 나무를 전체를 더 그려봐라 라고 한다면 아래로 도화지를 더 붙이면 좋을까요? 위나 옆으로 도화지를 더 붙여드리면 좋을까요? 위나 옆으로. 그쵸? 네. 기둥과 뿌리보다 사실은 상대적으로 이 크기가 큽니다. 네, 맞아요. 이거는 음, 생각, 음, 이상, 음. 상상, 음. 추구하는 것들이 굉장히 철학적이거나 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상적인 것들을 추구하시는 아. 분들이 요 주어진 도화지 안에 다 담기기가 어려운 네, 거죠. 네. 뭔가 사랑도 실천하셔야 하고 봉사도 실천하셔야 하고 이런 것에 대한 현실의 네. 한계에 부딪히는 아. 이런 지점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이 종이가 너무 작은 거네요, 신부님한테. 네, 그렇게 네.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많은 사람들은 주어진 도화지에 그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도화지 넘치게끔 뭔가 완성된다면 이렇게 네네. 그려져야겠죠. 네. 그게 아래쪽인지 네. 위쪽인지에 따라서 근데 다행인 거는 아래쪽에 뿌리는 안전하고 네. 기둥도 되게 튼튼해서 네.
아주 건강하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네. 우리 클라라 씨. 네. 저는 평상시에 그림 그리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제가 생각이 너무 많은데 그림을 그리면 생각이 없어져서 네. 좋아하는데 시청자 여러분, 요거를 집중하셔야 돼요. 그림 그리는 게 좋다고 말씀하셨고, 생각이 없어진다고 말했지만 도화지는 저한테 이렇게 거꾸로 주시면서 시청자분들이 못 보게 이렇게. 그거 이제 호기심 유발. 이제 이렇게 한 것들이 방송을 그렇게 위해서. 크게 자신감이 많이 있습니다. 와. 멋지네. 어떤 지점이 멋있게 느껴지세요? 어떤 색이 강렬해요. 색이 네, 그래서 강렬하고. 이제 에너지가 많이 네. 느껴집니다. 그리고 네. 힘찬 어떤 그런 그런 이 터치도 그렇고요. 네. 에너지, 어떤 힘, 밝음 이런 게 느껴집니다. 네. 그리고 오늘 좀 전에 배운 보색에 대한 게 네, 여기에 담겨 있네요. 그러네요. 네, 여기 이렇게 담겨 있네요. 저는 원래 그림을 뭐 자연을 그리거나 이렇게 그대로 보는 풍경화가 아니면 그 한 폭의 그림 안에 다 사계절을 담고 싶은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가 또 사계절이 원래 뚜렷한 나라였고 하니까 그래서 뭔가 나뭇잎에 항상 초록색으로 우거지다가 이제 가을이 되면 단풍이 예쁘게 빨갛게 물들고 약간 그래서 저는 근데 또 낙엽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그것도 또 저 나름대로의 표현을 하고 싶었던 네, 부분이에요. 네. 앞서 신부님 그림 보면서 얘기 나눴었기 네네. 때문에 한번 업그레이드 시켜볼까요? 어디에다가 도화지를 더 붙여야 될까요? 이분도 맞아요. 신부님께 붙여드렸던 도화지보다 더 큰 사이즈의 네. 도화지를 붙여드려야지 완성이 될 수 있겠죠. 그 생각이 많으시다고 했는데 생각이 많은 게 좋다, 나쁘다 말할 수는 없지만 생각이 많으신 거예요. 생각이 정말 많으시고 그 생각 안에는 봄부터 가을까지 사계절을 다 담고 싶어. 막 이런 맞아요. 것까지. 근데 하나의 나무가 사실 사계절을 늘 느끼지만 한 순간에 그 네 가지를 다 경험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건 정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 매직이죠. 나 욕심쟁이. 욕심쟁이 사자성어로 이렇게 딱 이렇게 하셨는데 네. 그런 어떤 개인적인 욕심, 열망, 노력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낙엽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지만 굉장히 풍성해요. 네. 오른쪽에 이게 낙엽이 떨어지는 것 같지 않게 느껴질 정도로 마치 빨강을 좋아해요. 용암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정말 큰 에너지, 정말로 막 끓고 있는 어떤 열정 이런 것들로 보여지네요. 형태는 똑같습니다. 그 뿔이 잘 내려져 있고 기둥에 안전하게 모든 그 나뭇가지들이 연결되어 있으며 수관도 잘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계절이 다소 달라 보이는 건데 그 계절을 한 장에 다 담았다라는 것이 좀 특징적일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 네. 이제 정원 작업 말고도 우리 미술 치료하면서 자연 속에서 할 수 있는 다른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그 자연에 나가면 사실은 자연에 나가서 만나는 모든 것들이 재료가 네.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에 뵀을 때 말씀드렸더니 그런 건 우리 피정 갔을 때 다 네, 하는 건데 네. 라고 말씀해 주신 적도 있었는데요. 요즘에 캠핑 가서 자기네 텐트에다가 예쁜 깃발 같은 걸 이렇게 꽂는데 그게 어려울 때는 나뭇잎 같은 거 골라와가지고 작업하기도 하고요. 아이들이 많이 있는 경우에는 뭐 돌멩이를 주워다가 바닥에다가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뭐 이런 작업들 하죠. 그리고 사실 자연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내가 자연물의 하나로 그 안에서 존재하고 호흡하고 자연에 감사하는 그 순간을 갖는 것만으로도 그래요. 그거보다 더 놀라운 치유는 없죠, 사실. 네, 맞습니다. 왠지 하느님께서 가장 좋아하셨던 색깔도 초록색이실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보면은 뭔가 다 이렇게 산이랑 뭐 나무랑 이런 게 초록색으로 하고 그걸 봤을 때 마음이 편해진다고 하고 좋아요. 어쨌든 초록은 어떤 생명력을 상징하는 네. 거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뭐 자연할 때 제일 먼저 떠올리는 색깔이 초록이고 네. 그런 의미에서 뭐 하나님께서 모든 색깔을 다 좋아하실 것 같긴 한데 네. 네. 그쵸? 가장 하나님 좀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색깔 초록 맞을 것 같아요. 네. 청소년이나 저와 같은 청년들에게 특화된 네. 그런 프로그램이 따로 있을까요? 네, 그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그 야외 활동
자연 속에서 하는 활동을 좋아할까요? 생각보다 집에서 나가는 건 좋아할 수 있지만 자연에 가면은 편하게 화장실, 편하게 콜라를 한 잔 마실 수 있는 편의점도 멀고요. 그리고 또 벌레도 있습니다. 네. 사실 맞아요. 거기에서 좋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치러야 하는 대가일 수 있거든요. 인생이 다 그렇죠. 좋은 거를 얻으려면 치러야 하는 대가가 있어요. 그런데 청소년들은 참 그런 것들을 귀찮아해요. 맞아요. 그래서 자연에서 뭔가 작업을 하기 전에 저는 웜업 작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아이들하고 꼭 얘기를 해요. 근데 자연에서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아이들에게 공통적으로 나오는 주제어가 생명이에요. 어쨌든 무생물이든 뭐 어쨌든 다 생명이잖아요. 살아있는 어떤 나무, 살아있는 꽃, 풀 이러니까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게 중요하죠. 자연에 있는 자연은 보호합시다. 자연은 보호해야 되는 거는 아는데 그러면은 또 다른 생명의 주체인 나는 소중하냐? 라고 질문하면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요즘에 네. 가장 가슴 아픈 현실이에요. 자기 생명이 별로 소중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 자연에 살고 있는 길고양이 영상을 같이 봐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아픈 고양이도 있고 학대받은 고양이도 있고 그렇게 그런데 자연은 걔네들을 품어주는 공간이 되죠. 그런 영상을 같이 보면은 그 아이들이 그 길고양이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에 네. 대해서 막 얘기를 맞아요. 해요. 그러면은 그때 다시 그걸 뒤집어주죠. 길고양이를 돌보는 마음을 가졌듯이 우리의 생명도 어떻게 돌봐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러고 나서 수목원을 가거나 자연에 가서 활동을 하면 무엇이 되어도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하나의 소중한 그 어떤 생명의 존재로 정말 빛을 받고 자연 속에서 호흡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숨 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건 너무 중요한 네. 포인트예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청소년들하고 작업할 때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그리거나 만들기보다 이런 작업들을 자연에서 많이 합니다. 좀 청소년들에게 사실 실수도 많이 하고 부족한 것도 많은 그런 나이지만 많이 격려해주고 칭찬해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럼요. 네. 자기가 소중한 거를 사실 네. 모른다는 게 좀 안타까운데 네, 네. 얼마든지 사회에서 더 좋은 일,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네. 있고 있는 그 존재만으로도 사실 귀하고 또 당연히 가정 안에서 귀한 아들, 딸들이고 네. 또 어떤 하나님의 눈에서도 정말 사랑스러운 다 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네. 자기가 귀하다는 것을 인식 네. 못한다는 건 참 안타까운 네. 일이죠. 네. 네. 왜 내가 소중하냐라고 묻는 청소년들은 참 많거든요. 네. 내가 왜요? 근데 너무 답은 심플해요. 그냥 공짜로 얻은 생명이어서 그냥 그 생명 자체가 너무 귀하고 네가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그냥 그 존중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나눌 수 있는 어른이 정말 한 명이라도 주변에 네. 있어준다면 너무 좋겠죠. 그래요. 네. 자, 지난번에 우리 네. 김정 교수님 출연하셔서 이제 환자들을 위한 미술 네. 치료 작업 소개도 해주셨고요. 네, 여러 사례를 이제 이야기해 주셨는데, 교수님께서 그런 비슷한 어떤 환자들에게 좀 위로가 되는 그 그림 치유 작업 있으면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자연에 대해서 가장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 그 임상 세션, 그 임상 네. 공간이 병원이고 죽음의 앞에 있는 어떤 분들을 만나 뵙게 될 때인 것 네. 같아요. 여러 가지 어떤 심리적 단계를 거치게 되지만 수용의 단계에 왔을 때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경우에 자연을 떠올리면서 자연에 순종하는 것, 네. 비가 올 때 비를 맞고 눈이 올 때 눈을 맞는 저 자연처럼 나도 그냥 떠나야 할 때가 됐으니 떠나는 것,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되게 어린 친구가 그 임종 소천하게 되면은 그럴 때 봄에만 피고 지는 꽃도 있다라는 것을 안내하면서 자연의 어떤 이치들을 이렇게 나누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사실은 일하는 곳들이 호스피스 영역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그 생존자로 가는 케이스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돌아가시는 분들을 마지막 순간을 뵙는 건데 그래요. 한 분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항암을 받으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한테 너무너무 기적적으로 네. 항암이 잘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해볼 수 있겠다. 그동안은 손을 놓고 그냥 처치만 받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분이 막 울면서 저한테 나 수술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선생님 너무 몸이 만신창이가 된 상태라서 종양을 떼어내도 그 살에 어떤 사는 사람의 살이 아닐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서 본인이 수술실 들어갔다가 회복실 갔다 일반 병실로 왔을 때 자기에게 작은 씨앗을 그 씨앗이 담기고 새싹을 틔운 그 새싹을 하나만 그려서 그 병실로 와달라라고 했고 다시는 건강을 잃지 않겠다라는 마음에 보호막을 하나 쳐요. 그냥 그동안은 자기의 어떤 몸이 그냥 이렇게 내버려둔 대로 막 썼다면 이제는 새롭게 내가 수술하고 얻는 새 삶에 대해서 보호하면서 살겠다라는 어떤 마음의 것들을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제가 그걸 그려서 회복실로 찾아갔을 때 그분과 그걸 자꾸 너무 작고 유치한 그림일 수 있지만 너무 힘들었던 여정에 대한 어떤 결과물의 어떤 그림이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같이 막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렇게 작은 녹색빛의 새싹이 한 생명에게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되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었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병원에서 뭐 환자들 내담자 대상으로 작업도 많이 하시는데 병원에서도 이런 정원이나 녹지대에 네. 대해서 네. 어떤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고요. 네. 환자들의 치유에도 또 복지 차원에서도 도움이 네.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요즘 병원에서 그런 것들 어떻게 좀 변화를 느낄 수 있으신가요? 네, 그런 거 저는 네.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환자분들 왜 병실에 꽃은 못 가지고 들어가지만 네. 적어도 환자분들이 이렇게 창문을 바깥으로 내다봤을 때 가능하면 정원이 좀 네. 아름다운 정원이 보이는 쪽으로 안내 드리려고 하고 환자분들이 돌아가실 때 임종실이요. 임종실 같은 건 항상 창가에 자연의 어떤 그 새소리나 이런 게 들을 수 있도록 건물에서 가장 자연에 가까운 아하. 곳으로 조금 배치해 드리려고 하는 그런 배려들. 그리고 사실 제일 큰 변화는 병원 직원 식당이요. 거기 안에도 굉장히 그런 무슨 아름다운 초록초록 뭐 이런 인테리어를 그렇군요. 상당히 많이 해놓더라고요. 요즘 뭐 여기저기 가든형 카페라고 네, 해서 네. 어디 가든 네. 식물원에 온 맞아요. 느낌 네, 주는 네, 그런 네. 데가 많은데 네. 아무래도 알게 모르게 우리가 그런 자연을 좀 갈망하는 네, 네. 거기서 좀 위로받고 싶은 그런 네, 마음이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동생이 정말 특이한데 나이가 들면 이제 그때 돼서야 귀농을 해서 자연 속에서 전원 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네.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 동생이랑 제가 재작년에 같이 프로그램을 했는데 내가 상상하고 있는 집을 이제 그 방송사에서 찾아주면 거기 가서 이제 지내는 과정인데 제 동생이 선택한 집이 자연 속에 있고 마당이 있고 꽃이 있고 그런 데를 이제 선택을 한 거예요. 아니 동생이 몇 살이에요? 제 동생 94년생인데 그러면서 이제 동생이랑 깊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딱 주어졌어요. 그때 근데 어릴 때 이제 저희가 전원주택에서 지냈는데 그때 다락방에서 이제 보던 별 같은 것도 얘기하고 저는 잊고 살았던 거를 이제 제 동생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꿈꾸더라고요. 왜 사람들은 저는 아직 그렇진 않지만 왜 나이가 들면 전원 생활을 하고 싶고 자연으로 좀 가고 싶어하는 성향이 짙어지는지 궁금해요. 그건 아마도 개인적으로 조금 다를 것 같은데 많은 왜 문학 소설이나 이런 거 읽어보면은 그 대지의 모성 이런 거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냥 네. 그 다시 그냥 사람이 나이 들어가면서 다시 아이가 되는 것처럼 다시 자연에 대한 어떤 그 가고자 하는 거는 그냥 본질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 욕구가 아닌가 싶어요. 요즘에 많은 분들이 또 우울하기도 하잖아요. 네. 자연이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자연을 통해서 우울한 환자분들하고 굉장히 많이 얘기할 때 특히 우울증으로 가면은 그분들이 믿고 있는 신념, 그러니까 그 논리적 사고가 약간 마비가 되는 거죠. 우울함에 이렇게 잠겨서. 그래서 그냥 내 삶은 이렇게 끝날 것이다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저는 자연에 대한 어떤 아주 간단한 은유가 담긴 책 같은 것도 많이 보는데 비가 그치면 무지개가 뜨고 그러니까 밤을 지내면 아침이 오고 네. 뭐 그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네.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이것들에 대해서 그냥 자연의 섭리에 대해서 내가 그리고 또 그 자연 속에 살고 있는 또 다른 자연인이고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것 자체가 네. 저는 그 우울이나 어떤 무기력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 숲에 가면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의학적인 생리학적인 네. 그런 혜택들이 있잖아요. 네. 뭐 치톤피드 네. 얘기하고 음이온 얘기하고 숲에 나가면 기본적으로 우리의 기분도 전환되고 우울증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실제로 병리적인 우울증뿐만 아니라 그런 우울증 있죠. 네. 주변에 내가 돌봐야 되는 치매 엄마가 계셔. 그리고 장애 아동을 키우는 엄마야. 네. 이럴 때 가능하면은 치료 장면에서 치료실에서 하는 것보다 해변가에서 그리고 숲에서 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라는 많은 연구들이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오늘 이렇게 초록색의 치유라는 주제로 이제 많은 이야기 나눴는데요. 네. 뭐 가장 좋은 방법은 자연 안에서 어떤 몸과 마음이 건강할 수 있도록 일단 밖에 나가서 좀 햇빛도 쐬고 초록빛도 보고 네. 그러면서 좀 더 이 코로나로 우울한 시기를 잘 이겨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우리 차의과대학원 김태현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